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박영란 팀장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자원봉사 여정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영역과 자원봉사 실천하기, 또 자원봉사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활동사례 등 자원봉사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 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자원봉사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정말 멋진 의미죠? 또 자원봉사의 원은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라틴어 볼론타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볼런티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원봉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3조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원봉사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원봉사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또 돈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순한 자선활동의 의미로 여겨졌는데요. 오늘날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시민의 참여의 통로,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도 등장하면서 시대에 맞춰 자원봉사의 방식과 영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 앞 공원의 쓰레기를 보고 내가 이걸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은 진정성을 담보로 하는데요. 스스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보수성입니다. 자원봉사는 금전적 보상이나 물질적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인데요. 그렇다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원봉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경험과 보람,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선물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는 한 번의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활동입니다. 일회성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매달 해변 청소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이 더 큰 변화를 이루고 봉사자의 본인도 더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대표적인 특성,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크게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통합과 공동체 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원봉사를 통해 그분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는 더 단단해지고 화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의 자원봉사 활동이 약 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가치는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작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6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최소 1시간만 활동했다고 가정하고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곱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큰데요. 자원봉사는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채워줍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사회의 경제의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환경오염, 교육격차, 빈곤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자원봉사를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자아실현과 개인 성장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자원봉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공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맥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미래의 멘토가 될 수도 있겠죠? 셋째, 심리적 만족감과 자존감 향상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증진입니다. 혹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퍼스 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제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주요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이죠. 또 자원봉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옹호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주민들과 기관, 단체들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겸손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책임감과 성실성입니다. 자원봉사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밀 유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봉사할 때는 개인적인 정보를 다룰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 중 알게 된 아이의 가정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봉사 대상자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학습 자세입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소통입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태도인데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인 봉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 활동 시 대상자별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동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심한 장난이나 모욕적인 언행, 무시하는 언어나 욕설은 피해야 하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특정 아동만 지나치게 잘 대해주는 것은 피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분명하고 천천히 말을 하고 어르신의 말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의 푸념이나 욕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립심을 존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원하는 만큼만 도와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15개의 활동 범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돕는 것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개발, 발전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인데요. 마을 벽화 그리기, 공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최근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플로깅, 나무 심기, 업사이클링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권익 증진 및 청소년 육성 보호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 권리 옹호 캠페인이나 청소년 멘토링 활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 및 상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로 저소득층 학습 지도나 심리상담 봉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지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 활동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인데요. 인권 캠페인이나 평화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7번째,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나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활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8번째, 교통 질서 및 기초 질서 계도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공공장소 에티켓 홍보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9번째,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입니다. 재난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태양기름 유출 사고, 세월호 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사회재난에 해당되고요. 구례 폭우 피해, 포항 힘남로 태풍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됩니다. 재난 현장 봉사활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번째, 문화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활동입니다. 지역축제나 최근에 치러진 전국체전, 소년체전과 같은 스포츠 행사 보조 활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화와 체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11번째,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인데요. 청년 캠페인이나 소비자 권리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합니다. 12번째, 공명선거 활동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돕는 활동으로 투표 동료 캠페인이나 선거관리 보조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번째,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데요. 해외 봉사활동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문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14번째,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 활동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돕는 활동으로 민원 안내나 행정 보조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돕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 외에도 공익사업 수행 및 주민복리 증진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자원봉사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의 영역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 이제 아셨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원봉사를 실천해 볼까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거나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직접 연락해 봉사 기회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검색, 신청, 교육, 배치, 실적 조회, 확인서 발급까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5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가입되는데요. 이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1365 포털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혜택과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봉사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원봉사 시간 인정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그 시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봉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우수봉사자에게 할인 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 공공시설 이용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작은 혜택이지만 사회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입니다.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인데요.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수봉사자에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표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성장과 만족입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자신의 가치도 발견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는 대가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시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귀요미. 요즘 우리 이한스가 가장 잘하는 재롱입니다. 우리 이한스가 누군지 궁금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사진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사진작가 이숙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우리 동네 영암군의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그린대로에 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카메라로 우리 마을의 하루를 담는 소소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풍경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일이 제 삶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HD 현대삼호중공업이 자리한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100여 편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일상에도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몇 해 전 네팔에서 온 청년 거드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막 도착한 그는 언어도 생활환경도 낯설어 도움받을 것 없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접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알려주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거드가의 아내 역시 네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손꼽아 10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기 이한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환호하였고 거드가의 아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눈물이 맺혔어요. 눈물이. 왜냐하면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드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창문 불빛이 보이면 어느새 저의 발걸음은 그의 집 앞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저 또한 출산 후 겪게 되는 친정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잘 알고 있기에 아내가 느끼는 힘듦과 외로움을 보듬어주고 싶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아내는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이한스의 재롱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온 동네 재롱둥이랍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원봉사는 대단한 사람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옆에 있어주는 거,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저는 카마레를 메고 마을을 걷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페드나는 우즈베키스탄의 무함마드를 만나고 베트남의 보반틴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라가 장을 보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네요. 그 옆으로 네팔에서 온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갑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을 저는 렌즈에 담습니다. 그 사진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전송되어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들과 딸 혹은 아버지의 안부를 전해줍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고향의 식구들은 마음을 놓겠지요. 당연히 이들과 처음부터 친한 건 아니었어요. 주저하고 경계하고 수줍어하며 선뜻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찾아가 안부를 묻고 사진기를 보여주고 잘 통하지도 않는 언어로 소통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여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먼저 손을 흔들고 이름을 부르고 작가님 예뻐요 하며 웃어줍니다. 그들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저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어와 국적을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수가 43만 9천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잠시 머물다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가 아닐까요? 이제 이들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친구, 우리 미래를 함께할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또 다른 거드가와 이안스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마스테. 안녕하십니까. 발표에 앞서 짧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아시죠? 공구시 02분 57초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무한공항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날은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어머니이고 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손자 손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저 안에는 서둘러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연하게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넸고 누군가는 울부짖는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훼손이 심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 옆에서 함께 울어주던 사람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 가엾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돕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누구에게나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여전히 따뜻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10여 년째 시각장애우들과 2인용 팬덤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두 바퀴로 달리는 사랑입니다. 아마 SNS 보시면 아마 두 바퀴 사랑 치면 나올 겁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자전거를 타는데 특히 마지막 10월 셋째 주에는 좀 더 먼 곳으로 소중한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으로 갔던 광주에서 무안까지 1박 2일 동안 자전거를 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50km, 총 150km 긴 여정이었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각장애우들과 함께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면 혹 사고로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근심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질주할 때면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집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우리 모두가 구호를 아자아자 외치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우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 곁으로 다가와 차량! 차량이라고 외치며 우리 안전을 확보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사거리를 지날 때면 교통경찰관이 손을 들어 높이 들어 길을 터주고 지나가던 차량들은 창문을 열고 손뼉을 치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던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지인들은 제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더욱 안 될 것 같은 그 묘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작하고 나니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봉사만큼 저에게 힘을 실어준 행복은 그것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버린 봉사활동. 자원봉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세상 참 살만하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벽지는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 그뿐인가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위태로운 집. 이렇게 열악해도 스스로 개선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벌레와 추위, 무더위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사 순천봉사단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거시설을 보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가 장애인과 취약계층 집을 찾아가 지붕을 고치고 벽지와 장판을 바꿔 이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각기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사연을 접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건지 세상 공부를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았습니다. 언젠가 시각장애가 있는 할아버지와 지체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사시는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불편하여 걷기도 힘든 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니 안타깝기도 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라도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하셨고 할머니 또한 아픈 몸을 이끌면서 쉼없이 움직이며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고단하실 만도 한데 할머니 얼굴에서는 조금의 짜증이나 원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깊은 사랑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주는 위로와 안정감이라 저런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90세 와상 환자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68세 요양보호사 며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계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며느님 모습을 보니 죄송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가족의 희생, 돌봄의 책임, 불투명한 미래, 수많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내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며느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모두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지체장애 상북 가족이 살고 있는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와 세 자녀는 월세 25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매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정을 알고 난 집주인께서는 앞으로 5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고 아이들이 크는 동안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수리 봉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살만나는 세상이라는 희망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의미는 무엇이며 사람의 도리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글래디스 헌트가 한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택관리사 순천봉사단은 이웃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다양한 활동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원봉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